그럼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모멘텀들을 체크해봐야 할지 오늘 함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연구원님의 보고서를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이 불확실성 해소 그 두 번째 관문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네. 과연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대만 1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시리즈에 가깝게 제목을 짓고 있는 이유가 네. 사실 중국 증시를 둘러싼 조금 불확실성들, 특히 지금 사실은 뭐 매크로에 대해서도 뭐 그 회복, 그 탄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더 오히려 이제 지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확실성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반등 여력, 반등 기회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민진당이 되더라도 사실 그 시장의 우려와 달리 그렇게 네. 불확실성이 바로 증폭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조건부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 조건부가 결국에는 좀 정책적으로 일관된 흐름들을 즉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릴 내용들과 겹쳐서 조금 다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럼 하고 첫 있습니다. 번째 관문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보는 게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관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너진 신뢰.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관건인 겁니까? 네, 아무래도 사실은 그 중국이 이제 외국인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구권들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인들이 자국 증시나 경기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로컬 자금들은 중국 증시에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해외 투자에 조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게 의미가 있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결국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넘어가서 그 지표를 함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1월 소비자 물가가 0.8% 하회, 그러니까 14년 만에 최대치로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소비자 물가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제 실질 GDP랑 명목 GDP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 명목 GDP 성장률을 3개분기 연속으로 하회를 하면서 즉 디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소비 쪽에 부양책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랑 조금 이제 생산자 물가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제 항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식품 쪽, 즉 돈육의 가격 하강 압력이 조금 심했을 뿐이지 그 외 항목들은 그래도 견조한 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증거로는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돼서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다. 그리고 올해는 더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생산자 물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회복세가 뭐 MOM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뭐 선행지표격으로 이제 PMI 있는 그 신규 주문이랑 재고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역전이 됐거든요. 즉 재고나 마진 압박들이 한 7, 8개월 꾸준히 해소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 해소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 물가 측을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CPI보다는 PPI의 돌아섬이 조금 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깎아줘도 이제 안 산다라고 말한다는 할인 행사에서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는 중국인들 소비 감소 우려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할까요? 일단 작년 4분기에 확실히 그 경기 지표들을 봤을 때 소비 쪽에서 회복 탄력이 두드러지게 약해지는 게 확인되어 왔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초창기 당시를 조금 연상케 하다 보니까 분명히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소비 능력이랑 심리를 조금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능력과 심리. 네. 그러니까 뭐 소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 고용 안정, 고용 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득 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즉 그러니까 뭐 고용이 안정되고 뭐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은 뭐 가계 소비 능력 자체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작년 초까지는 조금 회복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능력 자체가 뭐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뭐 여전히 높은 저축 수요 등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자국 경기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러니까 심리 심리적인 쪽이.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소비심 낮아진 소비 심리를 타개할 만큼 이제 능력들이 좋아진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소비 지표가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사실 이를 위해서라도 부양책은 필요한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소비 지표와 관련돼서 뭐 4분기처럼 좀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올해는 적지 않을까. 즉 그래도 회복은 될 수 있다라고 소비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문은 열려라 지갑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오히려 3월 달에는 사실은 정책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전인대가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네. 전인대에서 시장이 원하는 규모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어, 혹은 그 규모 자체는 조금 미스하더라도 방향성이나 그 목표가 조금 확실히 효과가 있을 만한 쪽으로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양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보니까요, 지난해 18%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상장 기업 수가 이렇게 순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 이상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은 또 어떤 의미와 시사점이 있습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그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많이 안 좋았다, 워낙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ADR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외국인의 노출도가 심한 역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토의 심리를 그러니까 그 외국 중국인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뭐 본토 증시들까지도 네. 사실 다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요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인 모두 중국 증시, 그러니까 위안화 자산에 대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에 조금 더 찬물을 끼얹는 게 바로 또 네. 대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돼도 패자는 중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은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패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2018년도 트럼프가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도 사실은 트럼프였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환경들을 봤을 때 이제 미중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중국 담당하는 애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실질적인 효력은 첨단 산업 쪽에 있어서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외 항목들을 본다면은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반중 정서를 공략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중국 증시에 이제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부담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 뭐 실질적인 효력이 크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다시 관세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조금 이제 얼마큼 다시 부과가 되는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니 더욱더 그 부양책에 어떻게 또 방향성을 제시할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월을 보니까요, 중국 증시가 낙폭이 참 깊었습니다. 2월 말 양해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가 어떻게 좀 증시를 충분히 견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부양책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보다도 약할 수도 있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효과적인 방안들을 조금 제시할 수 있다면은 뭐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경기가 회복 기조는 여전히 맞는데 회복 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졌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매크로 관점에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뭐 자국인들 그 중국인들조차도
자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투자 심리는 더 떨어지는 조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정책 방향성이 일관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도 조금 정책 방향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투자에 오히려 심리에는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쳐왔었었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부양책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금리는 2년 전부터 인하를 해왔었었는데 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만큼 신용 수요가 늘어나지 못했던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는 그 신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2년 동안 완화해왔던 통화 정책의 효과가 지금에서라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로 나올 정책 모멘텀은 오히려 재정 정책 쪽에서 나와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즉 3월 전인대에서 GDP 대비 이제 재정 적자 목표 비중이 얼마큼 될지 정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소비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소비 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향성, 그러니까 제한된 방향성 규모나 환경들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소비보다는 첨단 산업에 집중해서 부양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보다는 첨단 산업에 오히려 집중하자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기반한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홍록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